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 시즌7 원소술사 구상번개 최종 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상번개는 S티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 캐릭으로 하면은 재료 모으기도 쉽고 플레이도 쉽기 때문에 부캐 키울 때 매우 좋죠. 사실 시즌이 좀 지나기 전에는 어떤 클래스가 사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파밍에 유리한 법사를 하다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렙 찍었을 때 오쿤의 총매를 먹고 구상번개 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었어요. 오늘은 간 말렙이 아니라 정복자도 어느 정도 찍고 엔드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템부터 마녀술, 정복자, 용병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템부터 투구는 영벌의 후예를 착용합니다. 극대화 확률을 엄청나게 올려주고요. 이동속도, 핵심기술 플러스가 붙어있죠. 그리고 고유 효과 또한 고변산 60%니까 약한 구상번개 데미지를 보완해줍니다. 명품화는 극확 1번 정도, 핵심기술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바는 최생, 초당만화, 방어도, 저항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당금질은 방어도랑 행운의 적중, 기절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상은 중력 이상 박아주고요. 명품화는 방어도나 초당 만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룬은 바크, 줄, 번개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취약 걸 수 있는 스킬이 제한돼서 이 룬을 씁니다. 다음은 장갑인데요. 지능, 극화, 공속 또는 극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금질은 극대화 피해 서리빨 크기, 위상은 자만 위상 넣어줍니다. 명품화는 당금질 극피에 몰빵해주면 좋습니다만 다른 옵션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바지는 티볼트 착용하시면 되고요. 룬은 시르가르 넣어줍니다. 극대화 확률 올려주죠. 그래서 이거랑 영벌이랑 끼면은 극대화 확률이 거의 100%가 됩니다. 명품화는 최대 자원이나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다음 신발은 명멸걸음을 사용합니다. 이 트리는 불안정한 전류를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좀 길죠. 31초. 10초 동안 유지가 되는 스킬인데 21초가 비잖아요. 그 21초를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몰빵해줄 수도 있지만 명멸걸음을 사용해주면 좀 더 단축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종결 트리로 가서 탈라샤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재사용 대기 시간 저격을 잘해준다면 애수의 갑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무기는 지능, 최생, 극피, 단검이나 도검 맞춰주시면 되고요. 단검질은 구상번개 2번 시전, 극대화 피해, 위상은 폭풍격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보석은 에메랄드, 극피 박아주고요. 명품화는 극대화 피해, 당금질에 몰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구상번개 중첩이 20개가 한개예요. 그래서 2번 시전 확률은 너무 몰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걸이는 지능, 재감, 유리대포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당금질은 기동력,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불안정한 전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 투자해줍니다. 위상은 분쇄하는 칼날을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명품화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 투자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오컬트를 넣는데 이따가 마녀술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지는 별반 쓰면 되고요. 공속이나 핵심 기술에 명품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지는 탈라샤 고정이고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 어픽스가 붙어 있어야 되며 고유 옵션 또한 거의 맥스 붙어 있는 걸 써야 됩니다. 명품화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에 몰빵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심점은 오쿤의 총매 필수고요. 이게 없으면 구상번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상번개 스킬 레벨이랑 구상번개 2번 시전 확률에 명품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석은 에메랄드 박아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상번개 2번 발사, 명품화가 무기에 2번, 중심점이 1번인데 이렇게 해도 20개 맥스로 차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명품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템은 이렇게 세팅해주고요. 스킬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기본기술 대충 찍고요. 강력한 수호 하나, 원소지배 3개 이렇게 찍어야 방어기술 넘어갑니다. 화염보호막 하나, 순간이동 만땅, 빛나는 순간이동, 유리대포 3개, 원소줄 하나, 기운집중 하나, 빛나는 얼음 갑옷까지 하나씩, 그리고 구형기술 와서 불러낸 얼음 칼날까지 하나씩, 원소 조절 3개, 보호 3개, 태고의 속박 3개, 만화보호막 3개, 불러낸 사양막까지 하나씩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형만은 불안정한 전류를 썼을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스킬 창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번개를 썼을 때 번개
사형마가 튀어나오는데 고변산 10%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숙련 기술은 내면의 불꽃 3개, 구상번개 5개, 마법사의 구상번개까지 찍고 원기의 도관까지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짜릿한 에너지를 먹으면서 전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극기예요. 영구글빙 하나, 얼음손길 3개, 원소의 상승 효과 3개, 초혼 3개, 불안정한 전류 5개, 최고의 불안정한 전류까지 찍어주고 깨우침으로 마무리합니다. 불안정한 전류는 5개를 다 찍어야 시전 시 주변적을 3초 동안 기절시키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속도 증가하죠. 스킬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화염보호막을 제외하고는 쿨마다 모든 스킬을 사용하시면 돼요. 마법 부여는 얼음 칼날, 순간이동을 넣어주는데요. 피하기 쓰면 순간이동이 사용되잖아요. 순간이동은 방어 기술이기 때문에 피하기를 쓰든 순간이동을 쓰든 공속이 51%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보호 패시브 스킬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나 피하기를 계속 쓰면은 보호막이 무한대로 달리게 돼요. 다음은 정복자입니다. 보드랑 문양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사실 데미지나 몬스터장, 최대 생명력 위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노드에는 전술가, 두 번째 보드는 혹한의 운명, 문양은 정령술사입니다. 세 번째 보드는 근본적인 방출 문양입니다. 네 번째 보드는 전하세도, 숙련자 문양입니다. 마지막 보드는 멈추지 않는 전도, 파괴 문양입니다. 다음은 용병인데요. 후보 스킬은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라헤어는 철벽, 그리고 플레이어가 부상 입으면 시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녀술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마녀술은 이 쉼없는 부패로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라 전부나 이런 거는 이친재단에서 얻을 수 있죠. 이 이친재단은 이 악몽 던전이나 뿌리거점 던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던전에 보시면 존재를 하고요. 클릭하면은 랜덤하게 배웁니다. 나올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파밍이 좀 빡세죠. 악몽 던전은 시즌 물결 돌다 보면 많이 떨어지고요. 뿌리거점은 속삭임 나무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 주는 상자에서 나옵니다. 도망친 머리가 있어야 이 오컬트 보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도망친 머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시즌 맵을 돌다 보면은 노출된 뿌리가 있어요. 이 노출된 뿌리는 맵에 있는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비를 클릭하는 것도 있고요.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노출된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 노출된 뿌리를 계속 까다 보면은 맵에 큰 주황색 꽃 모양이 보이면서 반짝반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깨면은 이렇게 도망친 머리가 드랍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뿌리거점 던전을 열고 던전 보스를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잡아봤는데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는 먹는 순간 진짜 고이고이 모셔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친 머리를 먹었다면 쉼없는 부패와 보석 조각을 사용해서 이 비술 보석을 만듭니다. 파란색 비술 보석을 만들어서 이 노란색 비술 보석을 만들고요. 이 노란색 비술 보석을 만들어서 전설 비술 보석을 만듭니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들죠. 즉 전설 비술 보석 하나 만드는데 머리가 총 4개 들어요. 장신구가 총 3개니까 12개의 머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전설 비술 보석이라고 해서 다 만능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레어랑 섞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마녀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는 파멸의 보주, 화염 데미지를 입히는데요. 이걸 쓰는 이유는 이 탈라샤 때문입니다. 서리 데미지는 얼음 칼날이 주고요. 감전은 구상번개가 주죠. 그래서 이 방화 데미지를 책임지는 게 파멸의 보주입니다. 그리고 기괴 기술이죠. 비술 보석에 보면은 기괴 많은 능력 3개 이상 장착 시 핵심 기술을 기괴로 간주한다는 보석이 있어요. 이걸 착용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괴 마녀술을 하나, 둘, 셋 박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핵심 기술이 기괴가 되고요. 이 정화의 손길 덕에 핵심 기술인 구상번개 데미지도 같이 올라가죠. 참고로 구상번개는 숙련 기술이자 핵심 기술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파멸의 보주, 정화의 손길, 황혼의 수호, 영혼 수화, 동료한 영혼, 오라 전문화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황혼의 수호를 넣은 이유는 법사니까 보호막이 중요하고 즉 투사체까지 반사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영혼 수학은 재사용 대기 시간 기술을 많이 쓰는 법사의 특성상 핵심 능력치를 얻기 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동료한 영혼은 취약 거는 게 빡센 구상번개 트리 특성상 넣었고요. 그렇다면 오컬트 보석은 뭘 넣어야 될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마녀의 시간,
두 번째로 달빛 호신부, 세 번째는 분진석도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살육의 바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벌의 후회로 인해서 극대화 확률이 100%가 넘어간다면 풍류의 뿔로 생존을 챙겨주는 것도 좋고 장로 인장을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련 기술이 증가한 피해를 주죠. 참고로 이 비술 보석은 방어도와 모든 원소 저항을 챙겨주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전설이라 해서 많이 챙겨주진 않아요. 모든 등급 동일하게 방어도 160, 모든 원소 저항 8%를 챙겨줍니다. 저는 아직 비술 보석을 한 개 덜 박았어요. 이걸 박으면은 방어도도 1000에 육박하게 되고요. 저항도 거의 만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상번개 최종 가이드를 마치고 좀 더 플레이해보고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소술사 트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번개창이라고 하는데요. 또다시 번개창 할 바에는 차라리 강령술사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